네, 한동훈 위원장의 당대표 출마가 이제 뭐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출마 등록까지도 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벌써 나오고 있고요. 여의도의 사무실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당대회 규칙 같은 경우도 단일 지도 체제로 결정이 됐고, 룰 같은 경우는 일반 여론 20%에 당원 여론 한 80% 정도로 거의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태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율을 우리가 한번 조금 정리를 해보니까요. 그 다음 사진 한 가지 좀 띄워주시면은요. 범보수 진영의 대권주자 적합도 보시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22%고요. 2등이 홍준표, 그다음에 3등이 원희룡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타랑 없음이 무려 50%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 사진도 하나 보여주시면은요. 일반 국민 전체로 물어봤었을 때 한동훈 전당대회 출마 찬반 비율이 찬성이 47%, 반대가 46%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한동훈 전당대회 출마에 대한 지지가 한동훈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다라는 것도 저희가 알 수가 있죠. 이게 이제 그 보수 그러니까 보수 유권자만 얘기한 저 설문조사 상대로 한 게 아니라 네. 전 국민한테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수 유권자에 물어보니까 62.5%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없음이 21.6%가 나오는 거고요. 기타가 25.2% 아마 얘네들 아마 이재명을 골랐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없지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상 지금 뭐 당대표가 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네. 여기저기서 이제 한동훈에 대한 견제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 첫 번째 시작이 나경원 의원입니다. 네. 나경원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싸움의 전장이 정치의 전장이 국회 중심이다 보니 네. 원외 당대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네. 당대표가 됐었을 때 역할을 제대로 못할 수 있다. 이런 지금 얘기입니다. 어떻게 좀 들으십니까? 뭐 원내대표라는 뭐 자리가 있기 때문에 뭐 원외라고 해서 요새 세상이 그런 세상은 아니고 뭐 물론 이제 지난번에 이준석이라는 인간이 이제 당 대표가 돼서 많은 혼란을 이제 줬는데 그거는 원외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준석이라는 인간 자체가 함량이 미달이어서 그렇게 된 거기 그렇죠. 때문에 저는 뭐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리고 비대위원장일 때도 원외 아니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2021년에 나경원 국회의원도 아니었는데 당 대표 나갔다. 그러니까요. 그럼 뭐야? 그럼 너 그러면 뭐냐? 너 원외인데 왜 하려 그랬냐? 음. 그때 원외 이준석 둘 다 원외였어요. 원외. 그렇죠. 그때는 왜 그리고 그런 거 안 했지? 만약에 지역구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에 나 예리한 지적 아닙니까?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나 예리한 예, 지적이야. 예. 내가 은근히 예리해요. 은근히. 2021년도에 나경원 의원도 원이었다. 원이었다. 또 일침을 또 해주셨고. 그렇습니다. 이건 나만 아니면 아무도 안 해. 이 얘기 아무도 안 그럼요. 해요. 처음 알았습니다. 나경원 네. 2021년 원내라는 거 아는 사람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네. 관심 많으시네요, 나경원 의원한테. 아이 그럼요. 아니 원래 나은 내도 좋아했어요. 내가 네네. 사실. 저도 좋아합니다 우리, 지금. 우리 어머니 네. 친구 딸이라니까. 어, 우리 어머니 친구 딸. 저도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아니 어머니 친구 딸이라니까 훨씬 가깝잖아. 네, 알겠습니다. 왜 그렇죠? 어머니 친구 딸이 엄친 딸인가요? 그렇죠. 근데 어머니 친구 딸인데 그 어머니는 나씨가 아니야. 놀랍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없던 걸로 하고 빨리 갑시다. 네. 그리고 이제 윤상현 의원 또한 마찬가지로 총선에서 괴멸적인 패배를 당하고도 정신 차리지 못한 모습이다 이렇게 또 비판했습니다. 윤상현 의원도 제가 또 친한데 좀 이런 비판이 친해? 이해가 잘 안 돼요. 네. 오 친윤이네 일종의 윤상현하고 친하니까. 아니 윤 씨잖아. 왜요? 그렇게 되네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좀 견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네. 뭐 총선에서 뭐 이기지 못한 건 아쉽지만 그건 우리 역량이 뭐 그거밖에 안 되는 거니까 뭐 어쨌든 간에 지금이라도 뭐 어쨌든 그렇게 뭐 얼마 안 되는 역량이나마 이제 하나로 뭉쳐서 지금 이제 열심히 해도 모자를 판인데. 대화 추장해야 되는데 이렇게 서로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정책으로 좀 하면 좋겠는데 당을 어떻게 이끌 건가 당을 어떻게 이끌 건가를 가지고 이제 그걸 갖고 이제 좀 경쟁하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 자격을 가지고 자꾸 뭐라 그러는 거는 좀 치사. 왜냐면 지금 봐봐요. 지금 근데 우리 봐봐요. 그럼 우리 보수 국민들이 보수 사람들이 왜 그럼 한동훈 외치게 있겠습니까? 윤상현 같은 사람이나 나경원 이런 분들로는 이제 당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위기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윤상현 같은 사람은 그동안 뭔가 왜 보수 사람들한테 강의나 인상을 안 주고 그럼 그동안 당신은 뭘 했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여기서 또 역대급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 사진도 하나 보여주시면은요. 바로 김기현 의원이 등장을 해서 한 전 위원장을 지금 비판하고 나서고 있는데 김기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딨어? 이미 지난 총선에서 2조 심판으로 패배했음에도 또다시 2조 심판이라는 논쟁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지구당 부활 같은 정치권의 밥그릇 챙기기 이슈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밥그릇 챙기기 원조가 김기현 아닙니까? 김기현 이 말 되게 뻔뻔스럽다 진짜. 그쵸. 와, 당대표 그만두고 난 그때 사실 정계 은퇴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다시 나와서 오선을 뻔뻔스럽게 한 사람이, 그리고 여기서 이조 심판이라는 그런 구호가 이제 잘 뭐 성공하지 못했지만 좀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조 심판 하지 말아요? 말도 안 되는 거. 이조 심판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고 왜 이게 문제가 있죠? 정말 나는 이게 어이가 없고 오히려 뭐 저기 일부에서 나오는 뭐 친윤 심판하자 뭐 이런 것들이 난 더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왜 자기 당 대통령을 심판하자는 놈이 있는데 아니 이조 심판이 뭐가 문제죠? 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권의 밥그릇 챙기기 이슈는 안 된다는 얘기가 제가 제일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밥그릇 챙기기의 원조가 진짜 김기현인데. 그러니까. 네, 자기 당 대표 했었을 때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국회의원 안 나간다고. 내가 당 대표로서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내 한번 불사르겠다. 사실 꼴찌였던 사람이 그래서 당 대표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늘에서. 그러니까 말이야. 근데 결국에는 이번에 또 울산에 나가가지고 또 됐죠. 그때 이제 그때 참 뭐 자기가 윤심이니 뭐니 해서 당선된 인간이. 그리고 막판에는 또 이준석 만나서 또 논란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참 이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또 역대급 또 충격적인 얘기가 있는데 다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다음 거. 이번에 친윤의 중진 의원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아니 한 전 위원장의 사상부터 맞아, 검증된 맞아. 것이 하나라도 있느냐. 그러니까 일부 이제 그 극우 유튜버들이 얘기했던 이른바 한동훈의 좌파설, 그 좌파설을 중진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사상 검증이라는 얘기까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유튜브와 그 추정하시는 분들에 의하면 이 세상의 보수 중에서 그러니까 좌파 아닌 사람이 없어요. 성재준 좌파죠. 빨대양도 좌파라고 네. 많이 그랬고요. 어쨌든 좀 그러니까 우리 보수 내에서 상대방을 이제 뭐 비판할 때 뭐 다른 뭐 비판을 할 수 있지만 난 좌파라는 비판은 좀 정도가 너무 간 거죠. 그러니까 네. 그 좌파라는 딱지 그게 붙이기에 너무 재미가 들린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니 근데 이거를 심지어 지금 유튜브가 아니라 중진 의원이라고 그러니까 그 말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 말이죠. 지난 2년 동안 우리 보수가 왜 이렇게 됐냐? 아무도 보수 중에 누구도 싸우지 않을 때 한동훈 위원장이 법무장관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정말 혼자 열심히 싸웠습니다. 근데 누가 정말 아쉽네요, 진짜. 이런 보수의 내분이 참 아쉽고요. 그러니까 좌파들은요, 진짜 뭐 친문하고 뭐 이렇게 친문이 뭐 약간 비명이니 뭐 이렇게 일본 나오다 뭐 이렇게 좀 하다가도 총선 되니까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가 돼서 결국 총선을 이겼는데 우리는 그냥 서로 얘는 안 되고 제가 좌파고 뭐 얘가 알고 보니까 개판입니다. 뭐 얘 출판사 사장이 뭐 좌파였느니 뭐 맨날 이러면서 그냥 온갖 좌파 놀이를 하는 그런 게 참 안타깝고요. 이 보수는 정말 언제부턴가 보수는 분열로 망하는데 그 모습을 딱 보여주는 것 같아서 참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당 대표 나가는 사람 그냥 모여가지고 뭐 페어플레이 하자고 뭐 한번 하고 이렇게 좀 하고 어떻게 보면 축제로 좀 만들어주면 좋은데 이렇게 되면 이전 투구가 되는 거죠. 네. 이런 상태에서 김문수 위원장이 이번에 아주 일침을 하셨어요. 다음 사진 한 가지 보여주시면은요. 김문수 위원장이 이번에 뭐라고 얘기하셨냐? 국민의힘은 덧셈 정치를 해야 하는데 뺄셈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먼저 만나야 될 사람은 이재명이 아니고 한동훈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또 김문수 위원장이 했습니다. 나름대로 좀 정치 원로의 고언이고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한 번도 안 만날 수는 없지 않나 싶은데 그러니까 1대1이 좀 어려우시면 이렇게 뭐 성재준 대표까지 해가지고 삼자회동 같은 것도 괜찮죠. 아 생일이잖아 생일 성재준 생일 파티에 뭐 윤한 참석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계기라는 건 만들면 되는 것이고 또 그리고 근데 김문수 위원장 같은 경우는 또 친윤이잖아요. 대표적인 친윤이죠. 그러니까 친윤이면서도 좀 그러니까 친윤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대통령 옹호하는 게 아니라 할 말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진정한 친윤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은 뭐 그래서 지금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김문수 위원장 얘기가. 이분은 뭐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진짜 나라 생각밖에 안 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순수하신 분이고. 이분이 한때 좌파셨기 때문에 좌파가 어떤 놈들인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뭐 경산호 위원장이시죠 지금도. 네, 맞습니다. 경산호 위원장. 경산호 위원장 할 때 뭐 그군이 뭐니 막 그랬는데 아유 아니더라고. 좀 말도 안 되는 마타도죠 진짜.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만
우리만 뭐 하면 극우라고 난리치고 그리고 뭐 좌파라고 난리치고 우리끼리는 서로 좌파고. 우리 중간이 없어 중간이. 극우 아니면 좌파야 나 씨. 그렇게 하면 좋냐 진짜. 그렇습니다. 참 우리 여기까지 해가지고 요 주제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